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드디어 나스닥에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 경기 방어주에 있던 돈이 기술주로 흘러가는 순환매 장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무조건 낙관하기보다는 최악의 면했을 뿐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 ETF 슈드입니다. 최근 슈드의 주가 상승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경기 방어주 자금 유입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자로 경기 방어주 섹터에서 하락 장악형까지는 아니라도 꽤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맥디는 데드크로스 직전이고 RSI 역시 과매수 구간에서 정상화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 30불 정도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슈드 상위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까요? 상위 종목들 주가를 보면 슈드가 얼마나 빠질지, 거기서 빠지는 돈이 기술주로 옮겼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위 12개 차트입니다. 빨간색 선은 200일선, 녹색 선은 주봉 100일선, 검은색 선은 3년 장기 이평선 721선입니다. 보통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이 장기 이평선 위에 놀고 있는데 최근 일부 종목들은 초장기 이평선 482, 721선을 막 뚫어준 상태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근에 급격하게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단기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결국 슈드와 나스닥 차트를 대조해보면 나스닥은 반등 가능성, 슈드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두 섹터 간의 순환매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나스닥 기술적 분석입니다. 어제 QQQ가 593을 지지받았습니다. 이 구간은 일봉 200일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장기 상승 추세의 하단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이 빗각을 보시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과거 IT닷컴 버블 고점, 2020년 코로나 고점, 그리고 2021년 12월 고점을 연결해둔 역사적인 추세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이 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지지를 뚫고 다시 리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선을 월봉 단위로 지켜낸다면 이 추세선 안에서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이 오면서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뒤에서 프랙탈 분석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리스크 관리 핵심은 아마 일봉 200일선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번 반등으로 주봉 RSI 50을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에 QQQ 610에서 614만 지킨다면 현재 하락 채널을 이탈해서 다시 상승 채널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제가 자주 보는 닷컴 버블 프랙탈입니다. 현재 우리는 파란색 구간을 지나 빨간색 구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마주할 흐름은 반등 후 다시 눌림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인데 이때 200일선 근처나 QQQ 600달러 선에서 다시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적으로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표들도 1999년 5월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 당시 맥디와 RSI가 바닥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며 추세를 돌렸던 모습, 지금도 같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맥디도 하락 오실레이터 줄어들고 있고 RSI도 바닥을 찍고 반등 중입니다. 이번 주는 기대해볼 만하지만 여기가 강한 저항대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저는 차라리 600불이 오면 또다시 베팅을 해보거나 아니면 100일선에 시원하게 뚫고 올라갈 때 불타기 진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봉 200일선까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자산 선행지표 비트코인을 보시죠. 사실 저도 과거에 비트코인을 200일선 믿고 베팅했다가 손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왼쪽에 비트코인, 오른쪽 QQQ를 비교해보면 제가 베팅했던 파란색 구간에서 지지 실패 후 하락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스닥 100일선 터치 후 200일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거기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과거 비트코인처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100일선은 현금화하기 좋은 구간, 200일선은 손익비 좋은 베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RN도 지금 애매한 중간 위치입니다. 이번 주 흐름이 좋다면 48불까지 올라서 저항 맞을 것이고 약세로 돌아선다면 200일선 34불에서 35불 부근에서 좋은 베팅 자리가 될 겁니다. 확실하게 100일선 위로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롱을 치거나 아니면 주봉 51선 근처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IL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본주로도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저항 자리에서는 IREG 숏 포지션
지지에서는 IREX 롱 포지션을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형주인 만큼 예상 손실액을 정해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채금리입니다. 최근에 증시가 밀린과 위험 자산보다는 채권의 수요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4%에서 지지받고 반등 중이지만 다시 떨어져서 이 지지선을 깨면 증시엔 좋지 못합니다. 당분간은 국채 금리를 같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손절치고 싶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회복하는 것에 비해 개별주 마소는 도통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을 냉정하게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맥디가 조만간 골든 크로스, 일목균형표 구름대에도 빈틈이 생겼고 강한 거래량으로 올려준다면 저 틈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415불 정도에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목 전환선을 타고 추세 반전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주봉 차트 역시 역대급 과매도 상태이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저는 마지막 베팅 구간을 주봉 200일선 380불 근처로 보고 있지만 이건 2월 안에 단기 급락이 나올 경우에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단 월봉상 380불을 깨면 안 됩니다. 이번 달 최소 410불에서 420불까지 올라와서 RSI 52로 안착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맥디 흐름상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더 하방 압력을 받거나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2월에 저점을 찍고 3월에 강한 반등이 오는 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회복이 안 된다면 차라리 3월에 나스닥이 고점 찍었을 때 과감하게 현금화를 해놓고 다음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